앞으로는 농사 짓는 농민들도 탄소 배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탄소 배출권이 탄소를 많이 내뿜은 곳에서 탄소를 절감한 곳이 갖고 있는 인증서를 사는 거잖아요. 보통 대기업들만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국내외 뉴스를 가만히 보면요. 앞으로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어서 수익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케냐에서 농사와 임업 기반 사업지에 35만 톤 탄소 배출권을 구입했다고 하고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런 거래가 가능할까요?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이자 토양학자시죠. 이승헌 농어촌 연구원장 모시고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대본을 받고 왜 직함이 바뀌셨지 했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이셨잖아요. 예. 농어촌 연구원장님으로 승진하신 거죠. 영전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예, 하여튼 자리는 옮겼습니다. 자기를 옮겼고 좀 더 네. 일이 많은 자리로. 예. 농어촌 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지난번 와서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네. 이제 농어촌공사 부설 연구소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이 저희들이 크게 이제 그때 한자 4개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지수 인촌, 네. 땅 만들고 농업용수 공급하고 그다음에 농민들 연금이라든지 이런 농민들을 위한 일, 그리고 농촌, 마을을 개발하는 이 4가지 일이 큰 농어촌공사의 일인데 네. 이 4가지에 대해서 필요한 R&D를 하는 곳이 농어촌연구원입니다. 전속 연구원이네요.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원. 예. 여기서 우선 농민도 탄소 배출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런 질문 보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하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예니요. 예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닌데 할 수는 예. 있는데 참 어렵다. 아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실제 네. 해보면 네. 첫 번째는 과정이 어렵거나 두 번째는 배출권을 얻어도 배출권을 얻는 만큼 투입되는 비용이 내가 배출권을 통해서 획득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 아니하면 못하니까 예. 그래서 예뇨라는 답변. 예,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예. 과정은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많이 어렵다. 어떻게 어려운지 이따가 차차 듣기로 하고요. 그런데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케냐의 농경지 탄소 배출권을 구매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막 농경지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게 시장이 다 열렸나 하고 그것도 놀랍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기서 샀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에서 가장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제가 몇 년 전에 해봤어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는 탄소 배출에 관련돼서 이제 2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진행자분하고 저하고 네. 평소 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럼 국가가 정해줘요. 얼마만큼만 배출하라고. 그러면 내가 공장을 많이 가동해서 국가가 배출하라는 것보다 이상 배출하고 싶으면 네. 누군가에게 배출을 덜한 기업에서 그 거래권을 사가지고 와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탄소 배출권을. 예, 그거는 이제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이제 네. 남는 사람과 모자란 사람 주고받는 거고 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그런 기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경계 바깥에서 네. 이 이제 케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사업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에 새로이 조림을 한 거예요. 네.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나무는 적어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30년 동안은 계속해서 탄소를 흡수할 거거든요. 흡수하니까. 그거를 국가에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배출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제 그 배출권을 이제 판매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기들이 배출을 감축을 하든지 배출 한계에 부딪혔을 건데 그럼 어딘가 가서 배출권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국제 간의 거래를 통해서 사가 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시스템이나 내용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제1호 산림 배출권을 획득했고 신청해서 사업을 신청해 본 적도 있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고요.
근데 아직 파시진 않았던 예. 거죠. 예. 네, 오늘 이승헌 농어촌 연구원장 모시고 농업 분야 탄소 감축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원장이 갖고 계신 탄소 배출권이 더 궁금해지네요. 신성우의 서시 듣고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승헌 농어촌 연구원장 모시고 농업 분야 탄소 감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가 케냐의 농경지 탄소 배출권을 구매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원장님께서 몇 년 전에 내가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봤다. 나도 지금 탄소 배출권이 있다. 그러셔서 어떻게 탄소 배출권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얼마너치를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 회사에 새만금이라는 큰 부지가 있는데 그 새만금은 바닷가에 간척을 한 곳이라 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방풍림을 심어야 돼요. 아하. 그래서 나무가 없던 곳에 나무를 심게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심을 방풍림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제도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겠다라고 먼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네. 그것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후 나무가 자라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당초 계획대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증빙을 해야 그걸 인정한 만큼 이제 배출권을 얻게 되는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았고 네.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나무가 잘 안 자라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 네. 잘 안 자라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충분히 자라고 나면 그때 그 상태에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는데 네.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집계를 내서 다시 환경부에 신청하면 배출권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배출권을 구체적으로 가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계획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그 비용보다는 아직까지 더디니까 아. 이제 충분히 그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바이오매스라고 그러죠. 나무가 많이 자라고 나면 그때 모니터링해서 신청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딱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해서 갖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근데 그 탄소 배출권 뒤에 가서 저희가 또 여쭤볼 테니까 일단 우리나라 농업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온실가스를 얼만큼 감축했는지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만큼 탄소 배출권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농업이 3% 정도 차지한다 그러는데 요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금방 앞에 질문하신 거하고 저보다 더 온실가스 전문가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약간 동문서답한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서 총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고 얼마나 흡수되는가를 쭉 계산하는 방식. 네. 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벤토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인벤토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인벤토리 상으로 쭉 집계를 해보니 농업에서 직접 배출되는 게 3% 전후다라고 이제 매년 국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가 발표하는 건가요? 예, 환경부 예. 온실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업은 일반 기업하고 달라가지고 농민에게 이 발생하는 배출량이 확정되고 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할당을 해서 얼마만큼 배출을 할 수 있다, 얼마만큼 줄여라고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 내에서 뭔가를 조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요거 말고 금방 제가 케냐 이야기를 하듯이 네. 이제 직접 할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활동으로 온실가스를 더 감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온실가스 쪽은 굉장히 엄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국가 통계도 잡아야 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 돈이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쓰는 용어로 방법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이제 공인된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수막 재배를 통해서 화석 연료를 절감하는 방법론. 이건 뭐냐 수막 그러면 재배요? 예. 이게 뭐냐? 겨울철에 지하수를 조금 끌어올리면 지하수가 지표수보다 따뜻하죠. 네. 그러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안에 뭐 보일러를 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연탄을 떼든지 예. 이렇게 화석 연료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막이라 그래서 물로
막을 쳐주는 거죠. 그럼 비닐하우스 안에 조그만하게 비닐하우스 하나 더 치고 그 위에 지하수를 뿌려주면 따뜻한 물이 보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석연료를 덜 덜 쓰게 되죠. 이제 그거를 증빙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만큼 써왔다. 그런데 앞으로 수막 장애를 통해서 이만큼 줄이겠다. 그게 사업 계획서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환경부 승인해주면 그럼 실질적으로 화석연료를 얼마나 안 썼는지 또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가 그게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해서 제출을 해서 총량이 결정되면 배출권 뭐 거래할 때 그 권리가 농민한테 주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이제 국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쭉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실행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고 또 그 방법에 따라서 산출해내면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쓰는 말에 전문가들은 MRB라는 용어를 쓰는 MRB요. 예. 네. 그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R은 리포트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예. B는 그 보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아하. 되고 이 세 개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네. 뭐 그냥 스스로 나 온실 가서 감축했어. 그러면 어떻게? 몰라 내가 열심히 했어. 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정해진 방법으로 보고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산출하고 그럼 정해진 방법으로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거를 하는 게 농민분들한테는 다 비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그 하는 게 농민들에게 비용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일정 정도 뭐 2,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네.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한 2, 3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충분히 규모화가 된 곳에 해야 되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뭐 한 마을 전체 또는 장목반 전체 한 지역 전체가 여러 명의 농민이 한 개 사업으로 만들어 들어가야 규모가 되니까 나중에 권리를 획득하면 다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서 아까 예니어라는 답변을 할 때 네, 제가 네. 말씀드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아. 두 번째는 획득을 해도 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권하고 비슷해가지고 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톤당 최고 가격을 이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 한 4만 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네. 제가 금방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지금 9천 원대예요. 그 왜 그렇게 떨어진 거죠? 이 정권하고 똑같아가지고 경기가 나쁘면 예를 들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굳이 내가 딴 데 가서 배출권을 더 살 이유가 없어지는 없으니까. 예, 뭐 그런 원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안에 제도에서 뭐 내가 획득한 권리를 이월할 수 있느냐 뭐 기업 간에 어떻게 할당을 받았냐 이런 행정적 제도적인 안에 복잡한 이야기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냥 아시기에는 수요 공급하고 똑같아서 예, 배출권이 흔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네. 예, 배출권이 부족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나 지금 현재도 그렇고 뭐 경기 별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안 좋으면 배출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예. 아, 지금 뭐 탄소 배출권으로 막 많은 수익이 될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얘기했는데 오늘 이승원 농어촌 연구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잡한 거네요, 이게. 복잡하니까 전문 업체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담하는 또 어떤 전문직도 있겠어요. 탄소 예, 예. 배출을. 아. 우리 국가에서 자격증 제도도 운영하고 아, 그런가요? 예, 온실가스 감축 뭐 관리사 이런 자격증도 있고. 예. 네. 그 무슨 공인중개사처럼 예. 온실가스 배출 관리사. 그것만 전문으로 계산해주거나 뭐 이렇게 법률에 모르면 변호사가 있듯이 네. 온실가스 분야에 그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전문 업체들이 꽤 있죠. 아, 그렇구나. 예,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진단도 해주고 네. 또 컨설팅도 해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제 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승원 농어촌 연구원장님과 이제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연님이 조경수를 10,000평 정도 키우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려운 탄소 배출권 농어촌 공사에서 좀 관리해 주세요. 그러셨는데요. 뭐 질문자한테 질문 드리면 어떤 나무를 어느 시점에 심었는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된 저탄소 녹색 기본법이 생긴 이후에 심은 건지 그전에 심은 건지 또는 그전에 심었더라도 국가가 인정해주는 기준이 되는지 그런 거 네. 확인해야 되는데 예,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문 컨설팅 업체 찾아가면 비용 들 수 있으니까 초기에 한번 저 찾아오시면 일단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사전에 한번 따져보고 말 그대로 가성비가 나오면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연님 농어촌 연구원의 원장님 면담 왔습니다. 오늘의 기후 청취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면담을 하고 하셔야겠네요. 그렇구나. 그래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쓰고 있다. 정말 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온실가스와 연관시키면 그럼 우리나라 농업이 이 화학비료, 화학농약 때문에 탄소를 많이 내뿜고 있는 건가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 앞에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가 할 때 3% 이야기를 네.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인벤토리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학 비료를 덜 쓰면 덜 그러니까 덜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학 비료를 덜 쓰면 직접적인 배출이 주는 건 맞죠. 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화학 농약인데 인벤토리 안에 보면 화학 농약은 없어요. 그럼 화학농약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온실가스와? 인벤토리에 아무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직접 배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화학 농약 자체를 생각해 보면 그 농약을 만들고 농약을 뿌리고 뭐 어떤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행위니까 네. 그걸 덜 쓴다 그러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략이 될 거고 네. 약을 뿌리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 뿌리는 살포기에서 쓰는 에너지도 할 거니까 전반적으로는 줄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농업 분야에 집계가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집계는 안 된다 되니까. 그게. 예. 그래서 뭐 온실가스를 생각하더라도 또는 네. 뭐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덜 쓰고 안 쓰는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 그럼 농민들이 화학 비료를 이만큼 적게 썼습니다 하는 건 나중에 탄소 배출권이 될 수도 있는데 인벤토리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화학 농약을 이만큼 적게 썼습니다 하는 건 배출권을 못 받겠네요. 배출권을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이나 증빙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근데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방법론 소개해드리면 제가 몇 개 검색해 봤을 때 완효성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걸 쭉 들여다보면 화학 비료 중에서도 일반 비료를 쓰지 않고 완효성 비료를 쓰면 저감하는 방법론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힌 대로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MRB가 가능하니까 예, 할 수도 있고 부산물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증감 방법론 이것도 있으니까 또 그 방법론 공부하셔가지고 그 방법론이 적용을 지시한 하면. 대로 적용해 보면 되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을 때 절감되는 양이 네. 예, 한 적어도 100톤은 나와야 뭐 해볼 만한 네. 정도겠죠. 배출권 거래를 할 텐데 네, 예. 농민 한 분 한 분들이 조금씩 절감한 걸로는 배출권 거래를 할 만큼의 네. 수익성이 없다. 예, 그렇게 봐야 어느 되나요? 전문가 농담 삼아 그래 티끌밖에 안 된다고. 티끌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묶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지원을 농어촌 공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지원해주고 아까 말한 농민들에게만 예. 컨설팅이나 이런 차원의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국농업진흥원 예, 익산에 있는 과거에는 농업실용화재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네. 별도의 농촌 분야의 자발적 온실 감축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하는 너무 엄격한 것보다 조금 완화해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 어떤 사업들을 국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원에서요? 예. 아하. 지금 3277님이 안녕하세요. 원장님의 탄소 배출권. 오늘 이 얘기 처음 듣습니다. 너무 생소해요. 그런데 원장님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저만 귀에 쏙쏙 들어온 게 아니었군요. 네. 그 화학 농약하고 화학 비료를 적게 쓰거나 안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보는데 예. 그럼 친환경 농산물은 확실히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농산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저는 여기 조금 이제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까? 예. 네. 자, 저는 농업에서 특히 이런 경종, 그러니까 이제 식물을 키워서 작물화한 농업은 그 물만 먹고 자란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네. 뭔가를 먹여야지 자라니까 그 먹이는 양분을 화학 비료를 줄 것이냐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줄 것이냐 뭐 등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화학 비료 대신에 먹이기 위한 그 양분이 어떤 종류고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앞과 뒤를 비교하면 온실가스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농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네. 따라서 그거는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예, 해서 무조건 친환경 농산물에서 온실가스를 덜 낼 거다라고 그건 판단하기는 아니다. 어려운데, 근데 전 여기서 또 하나 고민하는 게 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온실가스의 감축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가 예. 좋은 먹거리를 먹고 훨씬 싶어서. 더 생태적으로나 또는 뭐 보건이나 또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분학, 네. 예,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주고 내가 그걸 먹음으로써 건강해지는 것 같고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 보탬이 같고.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들을 생각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온실가스 감축 이상의 또 가치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하, 온실가스를 얼만큼 줄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화학비료를 그러면 화학비료도 온실가스를 떠나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화학 비료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우리가 어떤 식물을 하나 선택해서 그에게 먹이를 주고 그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가 식량을 획득하는 이 과정이 농사인데 네. 필요 이상의 화학 비료를 줘서 땅에 잔류를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이 비가 많이 오면 흙과 함께 빗물이 하천으로 가죠. 갈 것이고 네. 그 하천은 다시 바다로 갈 것인데 양분이 많다는 소리는 뭔가 먹고 자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럼 하천에 가면 녹조가 끼고 바다에 가면 적조가 끼는데 그 녹조나 적조가 과하게 발생했을 때는 결코 환경에도 좋지 않고 네.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준 것이 작물에게 전달되고 그 작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하나의 순환 과정인데 그 순환 과정에서 양적으로 과한 것은 결코 자연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적정량을 쓰는 것이 좋다. 아, 연 원장님이 토양학자라고 하셨던 게 지금 실감이 막 나는데요. 그 종합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려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 얘기를 혹시 1분 정도 짧게 앞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 농민들도 배출권을 가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 속에서 학습을 하셔가지고 내가 하는 행위가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인가 낼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좀 규모를 키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혼자 부농이고 대농이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같이 소농인 구조에서는 장목반이 됐던 마을 단위가 됐던 같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모여서 네. 규모화되어서 하나의 사업 계획서와 전체적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티끌티끌을 모아서 태산이 될 수 있도록 예, 티끌로 끝나지 않도록. 깡스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주신 농업진흥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술 지원도 좀 하고 해드리고 예, 있다고 컨설팅도 하고요. 해주시고 네.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기후 변화를 위해서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 혹시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이거는 1분 또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1분 아니고 저는 아주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하는 말이 네. 있는데요. 자, 로컬 푸드를 구매하러 가실 때 차 몰고 가시면 말짱 꽝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농산물의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 매장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출퇴근할 때 잠시 들리거나 가는 길에 잠시 들리거나 또는 건강 삼아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서 구매해오는 로컬 푸드의 구매는 의미가 있으나 네. 그 로컬 푸드를 사기 위해서 별도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화석 연료를 소비해가면서 로컬 푸드를 구매했다. 그럼 이율 배반적인 실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과연 내가 하는 실천이 이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인가는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저는 이제 실천하는 의식 있는 시민이 된다. 예,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헌 농어촌 연구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